유튜브 선생님에게 배우는 유선배 시리즈 전기기능사 필기합격 노트입니다. 페이지 60에서 70페이지 문제 풀어드립니다. 페이지 60페이지에요. 기출유형 10번이에요. 자, 패러데이 법칙에서 화학 당량이 나타낸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럼 화학 당량이라는 게 뭔지 좀 기본적인 개념부터 알아볼게요. 화학 당량이란 건 뭐냐면은 정의는 전자 1몰과 자 이거 1몰 해 떨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요 1몰이란 거는 그 전자의 어떤 그 하나의 단위 묶음 몇 개씩 묶어서 보기엔 요런 좀 걸 보시면 돼요. 전자 1몰과 화학 반응하는 물질의 질량이 얼마냐를 나타내는 값이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 자, 은에 지금 플러스가 하나 붙어 있죠? 자, 이거하고 서로 전자 하나가 붙어서 원래 은으로 돌아갔어요. 서로 반응하는 건 요 물질 하나당 지금 전자 하나 반응했죠? 자, 구리에는 자, 2 플러스예요. 여기에 전자 두 개가 반응해서 그냥 구리가 돼 버렸죠. 즉 전자 두 개하고 얘가 서로 반응했어요. 요렇게. 그래서 자 우리 화학 당량이라고 함은 자 여기 있죠. 화학 당량은 자 이제 필기도구 들고 저기 김씨 씨 박씨 아저씨 자 졸립지만 자 우리 써요 함께 자 쓰겠습니다. 자 화학 당량은 요거 단위를 기호를 K로 써요. 요거는 자 원자가분의 원자량이에요. 아까 여기 전자 1몰이라고 했죠. 자, 1몰 전자 이게요 원자가예요. 네, 원자가하고 동일한. 자, 그래서 화학 당량은 원자가분의 원자량인데 이거 쉽게 암기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 기억 있죠? 기억 화학 당량할 때 기억. 자, 여기 보면 기억 있죠? 잘 기억하세요. 자,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에 여기 우리 자 눈을 보릅뜨고 자 보세요. 여기 당자 있죠? 당자는 우리 분수를 쓸 때 요걸 당이라고 읽죠? 네, 자, 그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자 양자 있죠? 여기 원자량 있죠? 그럼 우리 화학 당량에서 우리 원자가 분의 원자량이구나라는 거를 그냥 요거 하나로서 유추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인출할 때의 전략입니다. 네, 분명히 화학 당량 뭐야라고 문제 나오면 어디가 분자가 원자가야 아니면 원자량이 분 뭐야 이거 헷갈린다고. 둘 다 원자니까 원자는 안 헷갈려. 어디가 양이고 어디가 가일까? 자, 이거는 요런 걸 구분하는 건 요 이름에서 구분할 수 있는 힌트가 포함되어 있죠. 요걸 기억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학 당량이라는 거는 원자가 분의 원자량 요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김씨, 이씨, 박씨, 아저씨 이거 지금 자 스톱하시고 자 쓰시고 저기 버스 타고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올려가지고 머릿속 쓰면서 자 화학 당량 가로 열고 K는 원자가 분의 원자량이라고 써보세요. 자 반복합니다. 페이지 64페이지 01번이에요. 전지의 감극제는 어떤 작용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가? 네, 이게 문제입니다. 자, 우리 그럼 그 전지에서 나오는 무슨 현상이 있길래 이제 감극제 쓰느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럼 먼저 볼게요. 자, 전지에서요 이제 분극작용이 일어납니다. 분극작용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전지가 방전할 때는 전극 표면에 뭐가 쌓여서 수소기체가 발생한대요. 자, 수소기체가 그 전극에 드르륵 달라붙어요. 예, 그러면 당연히 그 다른 것과 이 전극이 서로 맞닿아가지고 서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수소기체가 중간에 이런 방해 층을 형성해 버리니 그 물질과 전극이 만날 수 있는 면적이나 이런 게 줄어들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 전극이 활성화되는 정도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이게 전류가 흘러간다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항값이 어떻게 됐어요? 저항값이 이거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이거 잘못 썼다. 이거 큰일 날 뻔했네. I'm sorry. 이게 저항값은 더 높아지게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 감극제란 뭘 하는가? 그럼 문제가 뭐예요? 수소기체가 전극에 둘러싸인 게 문제죠? 그럼 수소기체 제거하는 게 감극제의 역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지의 감극제는 어떤 작용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가? 분극작용을 막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분극이란 건 뭐예요? 극이 어떠면 정말 이렇게 분리된다. 작용하지 못하도록 용액과 분리된다. 층을 만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64페이지에요. 2번이에요. 망간 건전지 양극의 재료는 무엇일까요?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솔직히 이거 뭐 각종 건전지의 종류에 따라 들어가는 게 무언지 잘잘잘 외우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이 문제가 나오길 우리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럼 이걸 쉽게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자, 이거 이렇게 한번 우리 웃으면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망간지 자, 망간 전지의 양극은 탄소막대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볼게요. 망간은 맞간, 양극은 양, 탄소막대의 탄. 그래서 요것만 추려서 읽으면 막간양탄자. 네, 마법 양탄자가 맛이 좀 같나 봐요. 그래서 막간양탄자, 망간, 양극은 탄소막대. 이렇게 뭐라고요? 막간양탄자. 자, 외쳐봅니다. 자, 손 번쩍 들고 막간양탄자, 막간양탄자, 막간양탄자. 네, 좋아요. 이런 거 잘해야. 페이지 64페이지에요. 3번이에요. 다음 중 1차 전지가 아닌 것은 이라 나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가 1차 전지가 뭔지 2차 전지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일단 봐봐. 자, 1차 전지는 재충전이 불가한 전지를 1차 전지라고 하고, 그럼 자, 생각해봐요. 1차 전지가 재충전 불가하대. 그럼 2차 전지는 뭐겠어요? 재충전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죠. 그리고 자, 1이 먼저야, 2가 먼저야. 당연히 역사적으로 1 나오고 그다음에 2 나왔겠지. 당연히 처음에 재충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가 이건 좀 어떤 방법이 없을까, 재활용하는 방법 없을까 해가지고 재충전 가능한 한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만들어 놨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좀 구분해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차 전지는 재충전이 불가한데 2차는 가능해요. 도대체 재충전이 불가한 이유는 뭐고 어떻게 하면 재충전 가능하게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방전할 때 전극 물질이 화학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근데 1차 전지는 비가역적, 즉 원상복귀가 안 된다. 즉 화학 변화를 일으켰으면 일으키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1차 전지는 비가역적,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충전이 안 된다. 아셨죠? 자, 이게 지금 1차 전지의 특징이자. 그럼 2차 전지는 뭐예요? 비가역적이 아니라 가역적이구나. 화학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걸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이킬 수 있어서 2차 전지라고 한다. 아셨죠? 자, 그럼 2차 전지의 종류를 한번 우리 암기라기보다는 찾아볼게요.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리튬, 무슨 뜻이에요? 다시란 뜻이죠. 다시는 다시 충전 가능하다. 이렇게 웃으면서 기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축전지가 있죠. 축전지가 들은 것들은 모두 다 2차 전지이다.
왜? 축전이란 것 자체가요. 다시 전기를 저장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자, 아셨죠?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1차 전지 재충전 불가능. 2차 전지 재충전 가능. 자, 근데 2차 전지의 종류 뭐 몇 개 나오는 것 중에 리튬 이온은 다시란 뜻으로 리가 다시란 의미이 재충전 가능해. 그리고 축전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다 얘는 2차 전지다. 축전이라는 말 자체가 다시 전기를 저장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셨죠? 네, 넘어갑니다. 합격할 수 있어. 넘어갑니다. 페이지 65페이지에요. 4번이에요. 자, 30A 아워 용량의 배터리 두 개를 몇 개를?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여 무슨 연결? 병렬로 연결했어요. 연결하여 전격 전류 2A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였다면 이때 사용 가능한 시간은 얼마가 되는가를 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요. 우리 그 배터리 용량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볼게요. 배터리 용량이라고 하면서 30 암페어 아워라고 가르쳐 줬어요. 아, 그럼 배터리 용량을 Q라고 했을 때 용량이란 건 전류와 시간을 곱해서 얻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유추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전지의 용량은 전류 곱하기 시간 I 곱하기 T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자, 이거 한번 써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 귀찮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자, Q는 뭐? 자, I 곱하기 T 시간. 자, Q는 이거 배터리 용량이에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Q는 I 곱하기 T다. 이렇게 자 써봤습니다. 김씨박씨 이씨 써봤지? 요? 아, 그렇죠. 네, 저도 나이가 이제 50이 다 됐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그 배터리를 병렬로 연결하면요 전류가 합산이 되죠. 자, 왜냐하면 우리 건전지 개념으로 살펴봐도 자 전지를 자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연결한다고 봐요. 그러면은 여기서 발생한 전류가 1A고 여기서 발생한 전류 1A는 여기 쫙쫙 합쳐서 몇 암페어로 가요? 2A가 흘러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병렬 연결은 전류가 합산된다. 각각에 있는 것들 더해서 내보낸다. 그래서 자 병렬 합성 전류가 IP라고 했을 때 각각에 흘러나온 전류를 I1과 I2이면 두 개를 합해서 병렬 합성 전류 IP를 구한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요 우리 시간을 한번 동일하게 곱해볼게요. 자, 똑같은 시간, 자 T를 곱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아, 배터리 두 개를 병렬로 합성했을 때 그것을 하나의 배터리라고 봤을 때 그 배터리의 용량을 QP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첫 번째 이 배터리 용량은 Q1, 두 번째 배터리 용량은 Q2가 된다는 거죠. 그럼 두 개를 합치면 결국에 합성된 우리 배터리 용량을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 여기서 계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시간. 이거 배터리 몇 시간 쓸 수 있니? 그럼 자, 이 식을 우리가 바꿔놨을 때 사용 시간은 어떻게 구해요? 배터리 용량을 전류로 나누면 되겠죠. 네. 그래서 사용 시간은 배터리의 용량을 부하 전류로 나누면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 얼마라고 했어요? 우리 30A/h를 두 개 연결했으니까 합산한다고 했죠. 이렇게 합산한다고 했습니다. 두 개 합산해서 60 되고, 자, 이때 흐르는 부하 전류가 얼마? 2A라고 했어요. 자, 2A로 나눠주면 총 30H를 쓸 수가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 이거예요. 자, Q는 써보세요. Q는 I 곱하기 T다. Q는 뭐예요? 배터리의 용량, 때 흐르는 전류, 이때 흐를 수 있는 전류가 흐르는 시간, 이렇게 해서 배터리의 용량을 계산한다. 이걸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일치 정지 버튼 누르고, 자, 두 번 쓰세요. 뿅, 자, 뿅. 됐죠? 네, 다 쓸 안 썼겠지. 썼을 리가 없을 겁니다. 안 돼요. 자, 손가락으로라도 이렇게 휘 저어가면서 생각하면서 써보세요. 자꾸 반복하면 돼. 자, 페이지 65페이지예요. 5번입니다.
자, 규격이 같은 축전지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한 경우 옳은 설명인 건 자, 축전지의 병렬 연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보면은 자, 건전지 두 개가 보이죠? 거기서 건전지 두 개에서 나오는 전류를 I1과 I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합쳐지니까 KCl을 쓰면 여기서 공급하는 합성 전류 IP는 I1과 I2를 더한 거 되겠죠. 자, 그러면 자, 합성된 전류는 결국 I1과 I2를 더한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양변에 각변에 자, T를 곱해 줄게요. T를 곱하면은 자, 전류 곱하기 시간, 배터리의 전류와 시간을 곱하면 그 배터리의 용량이 되죠. 얘도 각각 용량이 됩니다. 즉 이거의 용량이 자, 얘의 용량이 Q1이라고 하고 얘의 용량을 Q2라고 했을 때 이걸 전체의 하나의 배터리라고 봤다면 얘의 용량은 뭐냐? Q1 더하기 Q2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갖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규격이 같은 축전지 몇 개? 두 개. 자, 두 개를 무슨 연결? 병렬 연결한 경우 옳은 설명. 자, 용량이 어떻게 됐어요? 자, 두 배가 됐죠. 자, 용량이 자, 두 배가 됐다. 자, 용량과 전압이 모두 두 배가 됐나요? 아니죠. 전압은 자, 여기에서 지금 얘의 전압이 예를 들어 100V고 똑같이 100V죠? 그러면은 여기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도 여기 두 군데 차이는 100V가 나겠죠. 자, 그러니 용량과 전압이 모두 두 배가 된 게 아니죠. 용량이 두 배가 됐지만 전압은 일정합니다. 그리고 용량과 전압 모두 2분의 1배가 됐다. 아니죠. 용량은 불변이고 전압은 두 배가 됐죠. 반대죠. 네, 용량이 두 배가 됐고요. 전압은 불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네, 요거는요, 여러분들 이런 걸 뭐 외우기보다는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고 문제를 풀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그림도 그릴 필요 없게 된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전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 그리세요. 김씨, 박씨 아저씨. 자, 피곤해도 자, 이렇게 건전지 두 개를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연결한 다음에 전류가 나가는 거 이렇게 그리는 거. 그래서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가 I1, 여기가 I2라고 하면 나가는 전류는 I1 더하기 I2로 온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합성된다는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6페이지예요. 6번이에요. 기전력 1.5V 그다음에 용량이 20A인 축전지 몇 개? 5개를 무슨 연결? 직렬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전력은 7.5V가 된다. 이때 축전지 전체 용량은 얼마인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그렸어요. 지금 축전지가 몇 개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5개 그렸죠? 네, 하나의 기전력은 1.5V고 이 축전지 하나의 용량은요 20A이다. 이걸 지금 직렬로 이렇게 5개 연결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축전지의 용량에 대한 식을부터 살펴볼게요. 아까 보면 나온다고 했었죠. 자, 축전지의 용량식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뭐 곱하기 뭐? I 곱하기 T. 다시 한번 Q는 I 곱하기 T. 자, 쓰세요. 마지막 한 번 더. Q는 I 곱하기 T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대로 여기 좀 적어놨어요. 그러면은 우리 축전지 용량이란 건 결국 전류값과 사용하는 시간 양으로 계산한 건데, 자, 직렬로 연결하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변화가 없습니다. 전류 I가 흐른다고 할게요. I가 흐른다고 하고 사용 시간도 변화가 없다. 그럼 전류도 변화가 없고 사용 시간도 변화가 없으면 이 축전지를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축전지로 봤을 때 그때 이 큰 축전지의 용량은 하나의 용량과 똑같다는 겁니다. 전체 합성 축전지 용량은 하나의 용량과 똑같게 계산되는 일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용량이 하나가 20A이니 이거 직렬 합성한 경우에도 정답은 20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66페이지예요. 7번입니다. 자, 전기분해에 의해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전해액을 통과한 총 전기량과 같으며 그 물질의 화학당량에 비례한다는 법칙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아이고, 자 이건요 패러데이의 법칙입니다. 법칙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전기분해 과정에서 침전된 물질의 양을 우리가 W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전해액을 통과한 전하량, 결국 전하가 뭐 통과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니까 이건 전류를 말하겠죠. 이 전류에 비례하며 물질의 화학당량에 비례한다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식으로 쓰면 자, 침전된 물질량을 W라고 하고 화학당량은 K, 그리고 전류값 I, 그리고 얼마 동안 시간이 걸렸느냐 해서 T, 이렇게 해서 식을 우리는 암기해야 합니다. 선생님이랑 한번 써볼게요. 자, W, 자 이는 물질의 화학당량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 다시 한번, 자 석출된 물질의 양은 화학당량 곱하기 전류 곱하기 T.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W는 K 곱하기 I 곱하기 T,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런 거, 자 그래서 전액을 통과한 총 전기량, 이거 지금 전류를 말하죠. 그런데 이게 총 전기량이니까 결국에 시간적인 개념도 곱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양에 대한 개념이니까. 자 그리고 화학당량 K죠. 이것에 비례한다는 법칙, 이것은 3번 패러데이의 법칙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이게 화학 쪽, 전기 화학 쪽 나왔을 때 법칙을 물어본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패러데이의 법칙이라고 찍으시면. 페이지 66페이지에요. 8번이에요. 전기분해를 통해 석출된 물질의 양은 통과한 전하량 및 화학당량과 무슨 관계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이다. 다시 한번. 자, 전기분해했어. 그래서 물질이 나타났어. 이 물질의 양이란 게 이때 사용해서 통과했던 전하량, 전류죠. 그다음에 화학당량과 K값, 무슨 관계가 있을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알고 있는 거, 자, W는 뭐예요? KIT 이거였죠. 자, 이거 패러데이 법칙. 자, 그런데 자, 우리 전류 I하고 시간 T 곱하면 뭐예요? 전하량 Q지요. 자, 그럼 이걸 갖고 문제를 좀 보면, 자, 전하량이죠. Q는 화학당량에 비례한, 화학당량에 뭐가 비례한다? 전기분해에서 얻은 석출의 양이 비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전하량과 화학당량에 반비례한다. 아유, 반대죠. 그리고 전하량에 비례하고 화학당량에 반비례한다. 아니, 반비례하는 건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전하량에 반비례하고 화학당량에 반비례한다. 전하량으로도 비례하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패러데이 법칙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필 들고, 아니 연필이 아니라 볼펜, 샤프 다 좋아요. 이동하신 분들 손가락 위로 들고, 자 쓰세요. 자, W는 KIT, 다시 한번 W 석출의 양은 화학당량 K 곱하기 전류 I 곱하기 시간 T. 마지막으로 자, 석출된 물질의 양 W는 화학당량 K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 T. 이렇게 또 K는 결국 I 곱하기 T는 Q 정정 용량이랑 똑같죠? Q 값, 정용 전하량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식 기억하시기 바라면 또 나와요 이거. 네, 페이지 67페이지예요. 9번이에요. 자, 전기 분해에서 패러데이의 법칙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Q는 통과한 전하량이고, K는 물질의 전기 화학당량, 그리고 W는 석출된 물질의 양, 그리고 T는 통과한 시간, 그다음에 I는 전류, E는 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패러데이 법칙, 자 W는 KIT였죠? KIT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거 주구장창 썼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석출된 물질의 양은 KIT인데 여기 전류 곱하기 시간 T는 전하량
Q하고 똑같기 때문에 KQ라고 써도 된다. KQ, KIT. 정답은 3번이.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페이지 67페이지 10번입니다. 물구낭산 H2SO4 용액에 구리와 아연판을 넣으면 전지가 된다. 이때 양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지금 수조가 있지요. 여기에 물구낭산 용액을 넣으면 H 플러스하고요. 자, SO4 2 마이너스로 나누어진다. 이때 그 H 플러스는 구리판으로 가서 붙고 구리로부터 여기 전자 하나를 받는다. 그래서 이 받는 액들끼리 모여서 이 수소 분자가 돼서 기체가 돼서 뿅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왼편 여기 아연 측에서는 이 아연이 수용액 쪽으로 나오면서 아연 2 플러스가 되고 전자 두 개를 놓고 나오죠. 네, 전자 두 개는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있으니까 전자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까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 수소는 구리판 있는 데서 나오죠. 이거 내가 쉽게 이렇게 기억해 볼게요. 물구낭산은 구수하다. 네, 먹어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물구낭산은 구수하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구리의 구자는 구리, 그다음에 수는 수소. 그래서 물구낭산은 구수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문제 하나 맞춥니다. 자, 페이지 67페이지에요. 11번이에요. 니켈의 원자가는 2.0이고 원자량은 58.70이다. 이때 화학 당량의 값은, 우리 화학 당량, 당량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화학 당량, 뭐 괜찮아 또 쓰면 돼. 우리는 또 씁니다. 자, 화학 당량 쓸게요. 화학 당량은 따라 씁니다. K라고 쓰고요. 자, 기억 뭐예요? 원자가 당량 뭐예요? 원자량이라고 우리 외웠었죠. 이거 잠깐 일시정지하고 한 번 더 써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원자가 값 알려줬어. 원자량 값 알려줬어. 그러면은 원자량이 얼마래요? 58.7. 그리고 원자가가 2.0이래요. 2.0 그러면 결국 29.35가 나오더라. 그래서 화학 당량 값은 29.35이다. 페이지 68페이지 12번. 자, 초산은, 이 용액은 1A의 전류를 2시간 동안 흘렸을 때 은의 석출량은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일단 은의 화학 당량은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그램 퍼 쿨롱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화학 석출되는 양의 식 W는 뭐예요? KIT였죠? 자, 석출되는 양 W는 화학 당량 K 곱하기 흘러간 전류 값 T 그리고 흘린 시간 T,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W는 KIT 써놓고요. 이때 화학 당량이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여기서 가르쳐줬어요. 그 다음에 전류는 얼마? 1A라고 해줬어요. 그런데 2시간이니까 이걸 MKS 단위 초로 바꾸면 얼마예요? 7,200세컨드입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7.92g이 나온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공식 W는 뭐예요? KIT. 자, 그냥 보고만 계신 분 손가락 들어서 씁니다. 자, W는 KIT. 자, 반복이 우리를 학습하게 만듭니다. 자, 페이지 68페이지의 13번입니다. 납축전지의 전해액으로 사용하는 묽은황산의 비중은, 자, 이 비중은요, 납축전지 전해액 황산의 비중은요 1.2에서 1.3이다. 1.2에서 1.3이다. 이건 뭐 암기밖에 더 있겠어요? 이건 몰라요, 저도. 이거 암기하는 방법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냥 여러 번 봐서 눈으로 익히세요. 페이지 69페이지에요. 14번입니다. 자, 황산구리 전해액에 2개의 구리판을 넣고
전원을 연결하였을 때 음극에서 나타난 현상은 무엇일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황산구리를 이게 전액 요 전액은 결국에 이렇게 Cu2 플러스하고요 SO4 2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음극으로 갈까요? 양극으로 갈까요? 당연히 전자 지금 두 개 부족해서 양값이 됐으니 인력에 의해서 음극으로 가겠죠. 자, 음극으로 갔어요. 그래서 자, 거기서 전자 두 개를 만나요. 그럼 뭐가 나와요? 구리가 나오겠죠. 자, 그 구리판에 구리가 또 나왔으니 구리판 어떻게 돼요? 두꺼워지겠죠. 그죠? 그럼 양극 쪽 볼게요. 양극에는 얘가 가겠죠. 자, 얘가 가니까 구리가 산화되어요. 자, Cu2 플러스 이온으로 용해돼서요. 결국에 구리판은 얇아지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극에서는 구리판이 두꺼워진다로 정답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무려 32 문제 정도 달려봤습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끝까지 달려보신 분들 부디 바라고 또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조금 더 가자 끝까지 너를 믿어 너는 이미 해내고 있어 포기하지 마 합격은 가까워 오늘의 네가 내일